자요. 사례 특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사례 특강 문제는요. 여러분들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민법에서 이제 우리가, 문제가 나오잖아요. 문제가 나오면 대부분 이것이 이제 서술형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서술형 문제가 나오는데, 서술형 말고 다시 이제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뭐냐면 사례 문제인데, 사례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한 번 공부를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약간의 연습이 필요해요. 우리가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사례 문제가 16개인가 이렇게 조금 적게 나온 거예요. 작년이 제일 적게요. 근데 그전에는 사례 문제가 24회 때는요, 22문제인가 21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반절 이상이, 반절 정도는 반이 사례형으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례 문제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론 문제보다는 훨씬 더 간단한데요. 기본적으로 사례 문제를 풀려면 이론 문제가 기초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민법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보면 그 학개론에서 계산 문제가 조금 어렵듯이 많은 학생들이 사례 문제를 조금 어렵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사례가 묻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이것을 묻는 것을 모르면 사례 문제는 풀기 힘들죠. 그래서 사례는 제가 이제 국가고시라든가 이런 거 다 봐도 우리 공중에서는 공중에서 맞는 것이 가장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사례 문제가 다 비슷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례 문제 이제 민법 총칙부터 해가지고 사례 문제를 풀게 되면, 그리고 또 이것만 반복적으로 보게 되면 모든 사례 문제가 묻는 것들이 다 비슷하거든요. 약간씩 이제 좀 진화되고 그러면 또 나올 수 있죠. 그러면 그것은 그때 알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법률의 해석은 주로 이런 것이 나온다. 통정식 표시는 주로 이런 것을 묻는다. 이걸 기본적으로 알고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이하는 것하고, 그런 것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문제를 푸는 것은 약간 다르거든요. 그래서 민법에서 일단 고득점 하려면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판례를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사례 문제를 봐야 되죠. 알겠죠? 그런데 이제 민법에서 강의가 대부분 다 사례 문제, 먼저 판례 강의이기 때문에요. 좀 더 중요한 것은 뭐가 더 중요하다고 봐야 되냐? 이 사례 문제가요, 아주 중요하죠. 사례 문제는 학원에서 따로 이렇게 터치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래서 거의 학원에서 보면 쓸데없는 강의는 다 많이, 쓸데없는 강의가 아니죠. 강의는 다 하는데 사례 문제는 강의를 하잖아요. 대부분요. 그렇기 때문에 사례 문제에 대해서 조금 약할 수가 있죠. 근데 사례 문제는 한번 강의를 듣고 그 사례의 내용을 자꾸 보다 보면 자꾸 이게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고, 사례는 다 똑같아요. 그리고 사례 문제에서 점수가 맞으면 점수가 절대로 60점 밑으로 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학개론에서 계산 문제를 풀면 70점 밑으로 떨어질 수가 없듯이 똑같은 것이에요. 알겠죠? 한번 보실까요? 자, 법률의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A와 B는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사자 쌍방 줄 것이고, 모두 빵빵시 XX동 줄고요. 969-39, 969-39는 100평의 갑토지. 이게 지금 뭐냐면요, 결국 무슨 말이냐, 빵빵시 XX동 969-39에 있는 100평의 갑토지. 이게 그냥 한마디로 갑토지예요. 근데 갑토지란 말은 이렇게 그냥요, 둘러서는 거죠. 그래야지만 이 사람들이 있다가요, 무슨 말인지 헷갈릴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목적물을 삼키로 합의동으로 합의란 말이 딱 나왔죠? 그러면 그것을 뭐한다? 거기다가 의사의 일치. 그것을 의사의 일치라고 얘기하고요. 그것을 여러분 뭐라고 한다? 의사주의라고 얘기하죠. 의사주의.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자연적 해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해석이다? 자연적 해석. 이렇게요. 그래서 합의했으나 그 목적물의 지원대에 관하여 착각 동그라미, 이런 오표시 무효의 원칙에서는요, 착오라는 말이 있다고 하더라도 취소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로 했죠. 착오 동그라미하고 취소 X 이렇게요. 착각을 일으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서상 줄거봐, 그것을 뭐라냐? 표시라고 얘기하죠. 표시는 갑토지하는 별개인 빵빵시 XX동 969-36이죠. 원래는 39였죠. 근데 36이라고 그랬죠. 36에 있는 100평의 을토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이죠? A하고 B는 이런 말이, 봐봐. 이 말이 되게 어렵게 보이는데, 여기 A하고 B가 이렇게 있잖아요. 하나는 갑토지가 있고 하나는 을토지가 있다 이 말이죠. 우리 보통 갑을 그러고 A토지, B토지 이렇게는 얘기해도, 그러니까 이쪽은요, 아무 의도적으로 이렇게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성격이 아주 더럽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이게 이제 갑은 매도인이고 을은 매수이니까 상대방이죠. 우리 상대방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무슨 주의? 표시주의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지금 을이라고 하는 상대방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을토지를 이렇게 잘못 등기를 했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이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가 되죠. 이 사람은 소유자가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죠. 소유자가 아니니까 을의 토지는 뭐를 해야 된다? 말소 등기를 해야 되죠. 말소 등기요. 그 다음에요, 무슨 토지에 대해서 지금 갑하고는 A하고 B하고는 무슨 토지? 갑토지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를 했죠. 합의라면 이것은 무슨 주의다? 의사주의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의사주의 이렇게. 그럼 의사주의는요 자연적에서 얘기하는데 뭐대로 효력이 있다? 의사대로 효력이 있고 뭐가 무효이다? 표시가 무효죠. 그래서 갑토지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을토지에 대해서 등기가 돼 있으면 그 등기는 무효이다. 무슨 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한다? 의사니까 무슨 토지? X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성립. 그 다음에 이 B가요 이것을 또 C한테요 을토지에 대해서 등기를 이렇게 해준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C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왜요? 등기에는 뭐를 인정하지 않는다?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죠.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의 등기도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죠. 그 다음에 여기 B는요 이 지금 을토지 있죠? 을토지로 B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이 등기가 무효가 되고 을토지에 대한 소유자가 아니죠? 그러면 을토지는 누가 소유자냐? 여전히 A가 을토지에 대한 소유자가 되는 것이고 그럼 B는요 지금 아직은 X토지에 대해서 소유자가 아니죠.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형식주의에 입각해서 자기 앞으로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X토지에 대해서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있으면 B가 뭐가 된다? 소유자가 된다. 아직은 소유자가 아니다. 등기를 해야 소유자가 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을토지에 대해서 잘못 등기를 했잖아요. 이 잘못 등기한 것을 착오를 했다고 해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착오를 이유로 뭐를 못한다? 취소하지 못한다. 그래서 자연적에서 오표시 무효 원칙, 의사주의에서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라고 하는 말이 나온다, 나오지 않는다, 나오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요. 한번 볼까요? 1번 A와 B 사이의 매매계약은 X토지에 관하여 성립. 그렇게 되어 있나요? X토지에 관하여 성립, 갑토지에 관하여 성립, 줄과 갑토지 성립 이렇게요. A와 B는 착오 동남이 착오를 이유로 취소. 그런 말이 절대로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1번 틀렸죠? 2번은요. A와 B 사이의 매매계약은 계약서상 표시된 대로 을토지에 관하여 성립 줄 것이고 을토지에 관하여 성립 OX, X 틀렸죠? 을토지가 아니고 뭐다? 여기 계약서상이 아니죠. 합치한 의사대로, 일치한 의사대로. 무슨 토지다? 갑토지다. 이렇게 갑토지. 일치한 의사대로 이렇게요. 자, 3번은요. A와 B 사이의 매매계약은 을토지에 관해 성립 틀렸죠? 을토지 동그라미하고 X. 착오를 이유로 취소 그것도 틀렸죠? 착오 동그라미 X. 3번은 다 틀렸죠? 4번은요. A와 B 사이의 매매계약은 실제 의혹한 대로 줄과 실제 의혹한 대로 갑토지에 관해 성립 맞죠? 여기까지는 실제 의혹했단 말은 의사의 일치 이 말이죠. 을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매수인 B 명의로 경제된 소유권, 을토지 줄 것이고 두 번째 끝에 소유권 이전 등기 줄 것이고 원인이 없어 경료된 등기로서 뭐다? 무효. 정확하게 4번이 정확하게 나와있죠. 알겠죠? 자, 그다음에 5번은요. A와 B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로서 틀렸죠? A와 B는 을토지에 대해서는 무효이지만 무슨 주의다? 의사주의죠. 의사주의는 뭐대로 효력이 있다? 의사대로죠. 그래서 매매계약은 무효로서 틀렸어. 무효로서 지우고 갑토지에 대해 성립. 갑토지에 대해 성립. 그래서 갑토지, 을토지 어느 토지에 대해서 성립하지 않냐 틀렸어. 갑토지에 대해서 성립한다. 이것을 뭐라 한다? 오표시 무효의 원칙이다. 이렇게. 자,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정답 4번이에요? 4번이다.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보셔요. 매도인은 자기 소유 토지에 대해서 자기 소유 X 토지, 자기 소유 X, 그 X를 앞으로 넘겨와. 그래서 X 토지에 대해서 이 말이죠. 자기 소유 X 토지에 대해서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X 토지의 지번 등의 착오 동그라미 착오, 그러면 그다 써 취소 X라고 해야 되겠죠? 오표시 무효 원칙에서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다는 말이 나올 수가 있어 없어? 없죠? 착오를 일으켜 Y 토지 줄 것이고 그 다음에 Y토지에 관하여 매수인명으로 이전 등기 줄 것이고 거기다서 무효 이렇게 무효. 그래서 Y토지는 무효가 된다. 똑같은 말이죠? 자, 여기 한번 봐봐요. 이제 이것과 똑같으니까 여러분요. 항상 사례 문제는 여러분요. 다 똑같으니까 항상 그 기본적인 틀이라는 게 있잖아요. 틀은 다 똑같아. 100%. 알겠죠? 한번 볼까요, 여기요? 여기는 그냥 매도인이라고 돼 있죠? 매도인하고 여기 누가고 매수인. 이렇게 그냥 돼 있죠. 그렇게 돼 있지 않나요?
다음에 여기는 또 뭐예요? 무슨 토지에 대해서? X토지죠? X토지에 대해서 매수인과 계약을 체결했는데 잘못해서 Y토지다.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되죠? 여기가 X고 여기가 뭐가 돼요? Y가 이렇게 되죠? 매도인은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 갑이고 매수인 누구라고 생각하면 돼? 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똑같아 또 저기하고 이 X토지에서 계약을 체결했다 그랬죠? 합의죠? 합의니까 무슨 주의다? 의사주의. 자연적 해석이죠? 의사주의다. 의사주의는 뭐대로 효력이 있다? 의사대로. 뭐가 무효이다? 표시가 무효이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을토지에 대해서 Y한테요? Y라 했다. 매수인한테요. Y토지에 대해서 이렇게 등기를 해주죠.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의사표시에서 표시라고 하는 것은 계약서나 등기를 표시라고 그래. 계약서나 등기. 그러니까 이 등기가 지금 표시죠. 여기 보면 의사주의는 뭐가 무효이다? 표시가 무효죠. 그래서 이 등기는 뭐가 된다? 무효이다. 소유자가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다. 똑같잖아요. 소유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 등기는 뭐를 해야 된다? 말소한다. 그러면 Y토지에 대한 소유자는 누구다? 매도인이 Y토지에 대한 소유자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 매수인이요. 이 Y토지를 제3자 병한테 이렇게 처분하고 Y토지에서 이렇게 등기를 해줬다. 그러면 이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 사람도 역시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니까 이 등기는 뭐한다? 말소한다. 등기는 뭐가 인정되지 않는다?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병이 선이 무과실이라 할지라도 소유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여기요. 여기 무슨 주의? 의사주의. 의사죠? 여러분 의사니까 이 두 사람의 합의가 된 것은 무슨 토지다? X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하고 그렇다 해서 매수인이요. X토지에서 소유자가 되는 것은 아니죠. 소유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죠? 이 X토지에서 매수인 앞으로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있어야 되죠. X토지. 그러면 뭐가 된다? 을이 소유자가 된다. 누가요? 을이요? 소유자가 된다. 이 말이고. 만약에 Y토지를 지금 등기를 잘못했죠? 이 잘못한 것을 착오를 이유로 뭐하지 못한다?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뭐 구조가 그렇지만 둘 다 똑같은 말 아니에요? 알겠죠? 100%요. 자, 1번이요. X토지 줄 것이고 성립 줄 것이고 그 다음에 Y토지 줄 것이고 등기는 무효 줄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의사주의죠. 의사주의는 의사대로 효력이 있고 표시는 무효다. 그래서 1번과 2번이 바로 무슨 주의다? 의사주의다. 이렇게. 자, 3번 Y토지가 매수인으로부터 제3자에게 적법하게 양도가 되어도 Y토지 봐봐. Y토지 줄 것이고 무효라고 써. Y토지 무효. 무효죠? 그 Y토지가 제3자에게 적법하게 양도돼도 제3자는 소유권을 말할 수 없다. 취득할 수 없다. 줄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뭐라 쓰냐? 등기의 공신력 인정 X 이렇게. 등기에 뭐를 인정하지 않는다? 공신력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등기에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매수인 앞으로 되어 있는 Y토지 등기가 무효이면은 107, 108, 109, 110조나 등기부 취득시효라든가 이러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3자는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4번 매도인은 뭐를 이유로? 착오 동그라미 맨 끝에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5번요. 매수인은 X토지에 관하여 등기의 이전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X토지 줄 것이고 계약 성립이죠. 계약 성립. 계약 성립이니까 등기의 이전을 말 수 있다, 청구해서 을토지에 대해서 먼저 X토지에 대해서 등기를 해야 뭐가 된다? 소유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것을 얘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봐요. 3번에 관한 것은 뭐냐면 이런 것이에요. 3번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항상 우리가 법률행위를 해석하는 것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할 때, 일치하지 않을 때. 여러분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죠? 이 일치하지 않을 때 이 표시를 유효로 볼 것인가? 이것을 무효로 볼 것인가? 이 말이죠. 표시를 유효로 본다. 무슨 주의? 표시주의. 표시를 무효로 본다. 무슨 주의? 의사주의. 이렇게요. 의사주의. 이 표시주의를 다른 말로 법률행위 해석으로 보면 무슨 해석이라고 한다? 규범적 해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것을 의사주의로 보면 이것을 무슨 해석이다? 자연적 해석이다. 이렇게 연결이 돼. 즉 의사주의와 표시주의는 의사 표시가 불일치할 때 그 표시에 대해서 어떤 효력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이고 그 다음에 이 자연적과 규범적은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법률 효과를 확정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결국 법률 효과라는 것은 뭐가 있어야 확정이 돼? 의사 표시가 있어야 확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건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의사 표시가 다를 때 이것을 의사대로 해석할 것인가 표시대로 해석할 것인가 여기 다 달라져. 한번 봐 그러면. 자 3번 갑이 자기 소유의 고와 한 점을 을에게 960만 원에 매도를 해서 얼마라고? 960만 원. 그 다음에 의사. 그런데 청약사가 먼저 표시죠. 표시에는 690만 원으로 기재했다. 690. 자기 생각 뭐예요? 봐봐. 자기는 얼마라고? 960이라고. 그런데 얼마라고? 690이라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표시돼 체결됐다. 갑의 진위를 알 수 있는 다른 해석 자료가 없어서 진위 동그라미. 진위가 뭐죠? 의사죠. 갑의 의사를 알 수 없다 이 말이죠. 갑의 의사를 알 수 없어서 690 줄 것이고 그걸 뭐라 하나? 표시라고 그래. 표시대로 690대로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는 해석을 무슨 해석이다? 여기가 무슨 해석이다? 여기가 690 표시죠. 표시대로 보는 것을 무슨 해석이다? 규범적 해석이다 이 말이죠. 거기 자연적 해석이라고 되어 있죠. 자연적 해석 써. 뭐라 써? 그거는 960만 원으로 인정할 경우 이렇게 960만 원으로 인정할 경우 그때는 무슨 해석이라고 한다? 자연적 해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됐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4번. 2번이 정답 몇 번? 4번이요? 자, 그 다음에요. 4번은 뭐세요? 갑과 을이 체결한 계약 중 사법상 갑의 A토지 매매 계약으로서 유효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갑하고 을하고 지금 계약을 했는데 그것이 유효한 것은 뭐냐? 이걸 지금 물어보는 거죠. 참 봐. 1번 갑이 을에게 빌린 줄과 도박자금 대성 뭐 필요 없죠? 여러분 도박자금은 뭐예요? 도박자금을 자신의 A토지 대신 갚기 위하여 체결한 대물 변제 계약이죠. 도박자금 103조 위반이죠.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2번 을이 갑으로부터 매수한 A토지를 을로부터 다시 매수한 병에 대하여 갑이 직접 이전 등기를 해주기로 하는 뭐다? 중간생략 등기의 합의. 중간생략 등기 써 옆줄 긋고 단속규정 유효 이렇게 유효. 그래서 여러분요 A토지 여기 A토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요 3번 계약서에는 A토지로 표시돼서 계약서는 표시죠. 갑을 모두 동남이 B토지를 매도할 의도로 체결한 계약 동남이 계약이라는 게 벌써 거기다가 의사의 일치란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계약서에는 A토지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갑하고는 B토지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이 말이죠. 그럼 무슨지? 의사주의. 뭐대로 있다? B토지로 계약 성립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A토지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표시되어 있다 할지라도 A토지에 대해서는 계약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오케이. 4번 국유재산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유재산은 A토지에 대해서 타인인 을 명의를 빌려 줄 것이고 을 명의를 빌려 그것을 탈법 행위라고 얘기해. 탈법. 이러면요 우리가 여기 한번 봐봐.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공무원이죠. 그럼 국유재산 관리하는 공무원은 어떻게 해요? 국유재산 관리하는 공무원 있잖아요. 이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공무원은 자기 이름으로 여기가 갑이죠. 국유재산 관리하는 공무원은 자기 명의로 취득을 할 수 있어 없어? 취득을 하게 되면 이것을 뭐란다? 강행법규의 직접적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해. 직접적 위반이다. 당연히 무효죠. 그런데 자기 이름으로 취득 못한단 말이죠. 그러면 자기 이름으로 취득을 못하니까 누구 이름으로 취득하냐? 타인의 이름으로 취득하죠. 자기 동생이라든가 자기 처라든가 뭐 부라든가 이런 사람 이름 취득하죠. 이것을 뭐라냐? 강행법규에 뭐라 한다? 간접적 위반이라고 얘기하고 이런 간접적 위반은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한다? 탈법 행위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이것도 강행법규를 아무튼 직접이든 간접이든 위반했죠. 그러니까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5번이요. 조합의 조합장이죠. 조합장이 그럼 뭐죠? 조합의 조합장 줄 거 봐. 조합장이 그다음은 대리인이라고 써봐. 조합의 조합장 대리인이죠. 을과 짜고 동그라미 짜고 통정이죠. 통정. 우리가 대리행위 하자는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죠. 조합은 가만히 있는데 대리인이 지금 통정을 했죠.
그래서 조합이 아닌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줄고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대리권, 또 남용이네 이놈이 또 알겠죠? 대리권 남용. 그래서 조합 소유 A 토지에서 체결한 매매 계약이죠.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조합의 조합장이요, 을과 짰죠. 을이 누구죠? 을 동그라미 상대방이죠. 자, 그럼 한번 써봐. 거기는 뭐냐면 봐, 여기. 일단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돼 있죠. 이것을 뭐란다? 대리권 뭐라고 그래? 대리권 남용이죠. 대리권 남용은 원칙적으로 누가 책임을 져? 원칙적으로 누가 책임을 져? 조합이죠. 조합. 다른 말로 누구다? 본인이 책임을 지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대리권 남용 사실을 상대방이 뭘 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본인이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지죠. 그런데 여기는 이미 알았죠. 왜요? 짜고 있잖아. 짜고. 을과 짜고. 을이 바로 상대방이죠. 을하고 짜고 했으니까 을은요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알고 있어. 따라서 본인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알겠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14에 나온 문제치고는요 상당히 수준이 있는 문제예요. 14회 때 나온 문제는 물론 이제 정답이 중간생각 등기로 너무나 간단하게 나와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가 시험을 정답 맞출 수 있지만 이때 당시 나오는 수준으로서는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죠.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이건 대리권 남용 이렇게 잤죠? 원래 이 문제가 좀 뒤에 나와 있었는데 자 5번요. 갑은 을에게 X토지를 평방미터당 98만원에 매도하려고 했다. 줄고 98만원 매도하려 했는데 의사죠. 의사 그런데도 잘못하여 청약서에 몇 평방미터당 89만원으로 기재 줄고 근데 원래는 얼마죠? 원래는 얼마? 의사는 얼마? 98 그런데 표시는 얼마? 89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을이 뭘 했다? 을이 승낙을 했다. 승낙을 했다는 말이 참 애매한데 여기 봐봐. 이 말의 뜻이 뭐냐면 갑하고 을은 X토지를 98만원에 매도하려고 했는데 잘못해서 89만원으로 기재했고 89만원으로 기재하였고 이에 을이 승낙을 했죠. 알겠죠? 그러면 의사 일치가 얼마죠? 의사 일치가 98만원이요? 89만원이요? 에? 아니 지금 말을 읽어봐. 평방미터당 89만원으로 기재했고 이에 을이 승낙을 했다. 그러니까 98만원이고 얼마다? 89만원에 승낙했다. 의사 일치가 있다 이 말이죠. 그 후 X토지 시가가 평방미터당 158만원. 지금 문제 5번을 보세요. 문제 5번. 158만원으로 폭등을 하니까 갑이 병에게 X토지를 평방미터당 얼마? 158만원으로 매도하고 다시 뭘 했다? 이것을 이전해 줬다 이 말이죠. 누구한테? 병한테요. 그럼 이건 지금 뭘 얘기하냐? 이것을 얘기해요. 지금 이렇게 갑하고 지금 을하고요. 갑하고 을하고 일단 이미 계약이 돼 있죠. 그런데 갑이 다시 이것을 병한테 팔았다 이 말이죠. 이것은 이제 이중 매매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것이죠. 원래는 맨 처음에 갑하고 을하고는요. 98만원에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잘못해서 89만원을 썼단 말이죠. 89만원을 쓴 것에 대해서 두 사람이 뭘 했다? 합의가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땅값이 폭등하니까요. 여기서 나중에 158만원에 해가지고 다시 누구한테 처분했다? 병한테 처분했다. 이중매매죠? 자, 지금부터 이중매매를 설명을 해. 이렇게 먼저 갑이 을하고 계약을 했다. 제1매수인이고 그러고 나서 을한테 등기하지 않고 갑이 병한테 처분하죠. 우리 이것을 제2매수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제2매수인은요. 제1의 매매계약이 있다고 하는 것을 뭐하든지 알든지 모르든지 무조건 뭐가 되고 소유자가 되고 만약 여기서 뭐를 했다? 적극 가담했다. 적극 가담이란 말이 무슨 말이다? 이 병이요. 갑하고 을하고 이미 계약이 있어. 이미 계약을 체결해서 그러면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 사정을 병이 알면서도 갑이라는 사람한테 자기한테 팔아달라고 매도를 요청하고 또는 유도한단 말이 무슨 말이죠? 꼬신다 이 말이죠. 꼬셔가지고 자기 앞으로 등기를 가져왔다 이 말이죠. 이것을 적극 가담이라고 얘기를 해. 이러한 적극 가담이 있으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때 무효는 어떤 무효이다? 절대적 무효이다. 그래서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요. 이 병의 등기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병이 이것을 정한테 처분한다 할지라도 정은 뭐를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이 병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가 그러면 적극 가담에서 예를 들어서 무효이다. 그러면 제1매수는요. 이 병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를 직접
직접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고 직접 안 되죠? 어떻게 한다? 갑을 뭘 해서? 대위에서 청구하죠? 대위해서 청구한다. 왜 직접 말소 청구할 수 없느냐? 지금 현재 이 의리한 사람 지금 현재 소유자도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죠. 그래서 직접 말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그렇다면요. 이 의리라는 사람은 병이라는 사람한테 진정명의 회복,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여전히 없다. 왜냐?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하면 누가 해야 돼? 현재 누가? 소유자가 청구를 해야 되는데 을은 현재 소유자가 아니다? 아니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요. 의리한 사람은요. 병 앞으로 되어 있는 이 등기에 대해서 말소하기 위해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뭘 행사할 수 없다? 채권자 뭐 할 수 없어? 취소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요. 일단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하고 계약을 했잖아요. 그러면 을한테 등기를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을한테 등기하지 않고 병한테 등기해줬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은 일단 을한테는 등기를 해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을 뭐라 한다? 이행불능이다. 이렇게. 이행불능을 뭐라 한다? 채무불이행이다. 이렇게요.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뭐라고? 해제하고 그 다음에 뭐를 청구한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이때의 계약의 해제는 이행불능이니까 채고를 한다 안 한다? 채고하지 않고 이때의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언제를 기준으로 하냐? 이행불능 당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2월 1일이고 여기가 4월 1일 날 갑이 4월 1일 날 병한테 등기해줬다. 그러면 더 이상 갑은 을한테 등기해줄 수가 없죠. 그날이 언제다? 언제요? 4월 1일이다 이 말이죠. 이때를 기준으로. 그 다음에 갑이 을에게 등기하지 않고 갑이 병에게 등기해줬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갑의 배임 행위라고 얘기하고 이 갑의 배임 행위, 이 배임 행위는 뭐란다? 불법 행위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 불법 행위에 대해서 뭐를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채무 불행에 의한 손해배상과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이 두 가지는 뭘 한다? 경합한다. 이렇게 경합.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중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이중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직접 말소가 안 되고 대위에서 말소한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요. 이 정이라는 사람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채권자 취소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갑은 을한테 등기를 못하니까 이행불능이죠. 그래서 이행불능이니까 이렇게 해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물론 이제 답으로 나온 것은 거의 정해져 있지만 알겠죠? 자, 한번 볼까요? 자, 1번 을이 제1매수인이죠. 갑과 병 사이의 매매계약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다. 여러분, 사기가 되려면 신의 측에 비춰봤을 때 비난받을 정도의 무슨 행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요, 계약 자유의 원칙상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하고 또 갑이 또 병하고 갑은 을한테 등기가 되기 전까지는 갑이 을하고 계약하고 갑이 또 병한테 계약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건 계약 자유의 원칙에 의해서 인정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을하고 계약을 하고 을하고 등기하지 않고 다시 그것을 병한테 등기했다고 할지라도 원칙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런 말이죠. 사기로 취소할 수 없다. 2번 갑을 사이의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얼마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해? 89회요. 원래는 98만 원에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89만 원으로 계약서를 썼고 상대방이 여기에 대해서 또 동의를 했죠. 그러니까 동의했다는 것은 의사의 일치죠. 그래서 89만 원의 계약이 성립한다. 3번 을은 병 명의로 이루어진 등기의 말소를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만약에 말소를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해야지 된다 이 말이죠. 4번요. 만일 갑과 을이 평방미터당 98만으로 합의했으나 실수해서 평방미터당 89만으로 기재했다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 무슨 말이죠? 똑같죠. 봐봐. 지금 갑하고라고는 이걸 지금 얘기하죠. 갑하고라고는요. 먼저 98만 원의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를 했다 이런 말이죠. 합의. 그런데요. 잘못해서 89만 원으로 잘못해서 을 앞으로요 89만 원으로 됐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이미 갑하고라고는 이미 합의가 있죠.
합의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무슨 주의다? 합의가 있으면 무슨 주의? 의사주의죠. 그러면 의사주의는 뭐대로 효력있다? 의사대로 효력있고. 뭐가 무효이다? 표시가 무효죠. 표시는 얼마나 됐죠? 89죠. 89는 무효다 이 말이죠. 의사는 얼마다? 98만 원으로 계약이 성립한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98만 원으로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했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다고 하는 말이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5번 만일 갑의 배명에 적극 가담한 병 줄고 적극 가담한 병 써 거기다가 절대적 무효 절대적으로 무효이다. 그럼 절대적 무효했어요? 자 옆줄 긋고 병은 선악 불문하고 병은 선악 불문하고 보호의 X 선이고 악이고를 떠나가지고 보호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선악 불문하고 보호되지 않는다. 따라서 적극 가담한 병으로부터 선의의 정 줄 붙이고 선의의 정이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토지를 취득했다면 정은 갑과 병 사이의 매매계약에 줄고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이래야지 없다. 왜요? 여기 보면요 여기 정이라는 사람은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보호된다 안 된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뭐죠? 법률행위 해석과 이중매매를 지금 묶어놓은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중매매 형식을 빌리면서 법률이 지금 해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죠. 자요, 이중매매요. 6번을 보세요. 갑과 을 사이에 갑 소유 토지를 을에게 이전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갑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아는 동그라미 그러면 악이죠. 악의의 병에게 다시 매도하고 바로 협조주고 이전 등기. 그럼 여기 봐봐. 이러면 여기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잘 알고 있다고 그랬죠? 이러면 잘 알고 있으면 그것을 적극 가담이라고 한다 안 한다? 지금 잘 아는 병에게 팔았죠? 그러면 잘 아는 병 항상 이중매매 그렇게 나온다고. 잘 아는 병 그러면 그 잘 아는 병이 뭐예요? 적극 가담이 아니다. 이러면 여기 알든 모르든 소유자가 된다고 병은. 그러니까 갑하고라고 계약이 있었죠? 그 계약 사실을 알든지 모르든지 병은 무조건 소유자가 된다고. 알았다 뭐요? 악이잖아 악이. 적극 가담의 말의 뜻이 뭐냐 봐봐. 적극 가담의 말의 뜻은 갑하고 을하고 계약이 있다. 계약이 있었다. 적극 가담하는 것은 갑과 을이 계약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고 플러스 그 다음에 갑한테 매도를 요청하고 그 다음에 뭘 했다? 유도했다. 요청하고 유도. 이게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야만 이건 적극 가담이라고 그래. 알기만 하면 악이죠. 단순한 악의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1번 부동산 물권 변동은 매매의 합의뿐만 아니라 이전 등기까지 필요 정확하게 돼 있죠. 그 다음에요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는 말이란 말이죠. 일단 병이 왜요? 지금 누가 앞으로 등기가 돼 있죠? 병 앞으로 소유권이 되어 있죠. 그래서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런 말이죠. 2번요 갑과 을의 매매계약 체결로 건물 소유권은 계약 체결로 이미 을에게 이전 틀렸죠. 이미 을에게 이전 줄거 봐. 그래서 거기다가 X라고 하고 형식주의 입장. 우리나라는 형식주의 줄구지고 옆줄 긋고 형식주의가 뭐래야?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해. 형식주의 입각에서 등기가 있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런 말이죠. 자 됐죠? 그래서 이미 을에게 이전 틀렸어요. 자 3번 병이 갑의 제2 매명에 줄고 적극 가담 이러면 적극 가담하죠. 그러면 적극 가담했다 하더라도 계약 자유 및 경쟁의 원칙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문제가 발생하죠. 유효다 무효다? 무효이다. 무효. 문제가 무효라고 발생한다. 이 말이죠. 4번요. 갑과 병의 매매계약이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 줄고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거기다가 적극 가담이란 말이라니까 그 말이.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다. 그게 바로 적극 가담 아니에요. 그러면 병 동그라미 병 무효죠?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죠? 이런 병이 절대적 무효면 뭐예요? 절대적 무효란 말은 그 다음 정은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보완되죠?
따라서 병으로부터 다시 부동산을 선의로 과실 없이 양수한 정. 선이 뭐가 시다 이 말이죠? 정의 소유권 취득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알죠? 소유권을 취득 못해. 왜냐하면 병이 적극 가담해서 무효죠? 그러면 정은 더 이상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5번. 제2 매수인 병이 갑과 을 사이의 매매 사실에 대해서 악인 이상 줄고 알고 있는 경우 이 말이죠. 알고 있는 경우 갑과 한 매매 계약의 합의는 당연히 무효다. OX, X죠. 여러분 당연히 무효 줄고 당연히 무효이다 줄고 거기다 써 이퀄 적극 가담. 당연히 무효가 되려면 적극 가담의 말이 있어야 돼. 옆 줄고 적극 가담보다 여기 알면서 써. 알면서 플러스 매도 요청 점 찍고 유도. 알면서 그 다음에 플러스 매도 요청 플러스 유도 플러스 체결. 계약 체결에 체결. 그것을 적극 가담이라고 그래. 그냥 단순히 알고만 있으면 적극 가담이다 아니다? 아니다. 악의만 있으면 적극 가담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 중요해. 이중매매에서는. 알겠죠? 반드시 그러니까 이중매매에서 무슨 말이 있어야 돼? 적극 가담. 알겠죠? 그 말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정답 몇 번? 1번이요? 5번이 정답 몇 번이에요? 4번은요? 오케이. 제가 답을 안 달아놔가지고. 자요, 7번을 보셔요. 7번을 보면 갑이 자기 소유 X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수령했다. 이렇게 됐죠? 자기 소유 X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수령했으나 이를 알고 있는 병이 여기는 정확하게 그냥 나와있죠? 줄거 적극 가담, 적극적으로 권유. 적극적으로 그걸 뭐라고 그래? 적극 가담이죠. 적극 가담. 위 부동산을 매수하고 등기를 경유했다. 틀린 것은 이렇게요. 1번 갑과 병 사이의 계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그다 뭐라 쓰냐? 무효. 절대정 무효. 다음에 써보려면 부당 절대 무효 썼어요? 1번 했죠? 봐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선악 불문하고 제3자 보호 X. 제3자 보호 X. 선악 불문하고 제3자는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뭘 쓰냐면요. 우리 먼저 103조 위반되면은 746조 불법 원인 급여죠. 거기다가 불법 원인 급여이므로 반환 청구 X라고 써. 불법 원인 급여가 돼서 뭐를 청구 못한다? 반환을 뭐하지 못한다? 청구하지 못한다. 이렇게. 자, 1번 갑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은 뭐가 된다? 무효. 2번 을은요. 갑에 대해서 을이 제1매수이죠. 갑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줄고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채무 불이행 손해배상을 청구. 거기다 술 써. 거기다가 손해 청구에다가 써. 거기다가 채무 불이행 가로 열고 닫고 뭐라고 쓰냐? 썼어요? 이행불능. 이렇게 가로 닫어. 표와 지금 밖에 닫았어요. 그래서 채무불이행 이행불능 당시 했어요. 이행불능 당시를 기준으로 이렇게. 그래서 채무불이행 당시 이행불능 당시를 기준으로 이 말이죠. 우리가 손해배상을 할 때는. 그럼 언제가 이행불능이다? 봐봐. 언제가 이행불능이에요? 매도인이 제2 매수인한테 뭘 해줄 때? 등기를 해주면. 갑이 병한테 등기하죠? 그럼 더 이상 을한테는 등기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이해됐죠? 그렇게. 내가 좀 강의하는 거 빠른가요? 자, 3번. 을은 제일 매수죠? 갑을 대위하지 않고 인생 끝났네. 알았죠? 지금요, 여러분요, 을은 동그라면 을은 거기다가 현재 소유자 X. 현재 소유자 X. 을은 현재 소유자가 아니죠? 갑에 대하여 을은 갑을 대위하지 않고 동그라미 X. 병에 대하여 직접 동그라미 직접 청구 직접 X. 직접 하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 대위해서 청구해야지. 정답을 잘한다고 그랬죠? 4번요. 을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하여
갑과 병 사이의 매매계약에 대해서 줄고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확하게 나왔죠? 자, 어떻게 나왔어? 채권자 취소권만 가로로 묶고 뭐라고 써야 돼? 그렇게 써야 되겠죠? 허위 표시, 허위 표시. 통정 허위 표시죠? 허위 표시에서는 가능이죠? 허위 표시에서 통정 허위 표시로서 무효일지라도 채권자 취소권을 말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자, 5번. 병으로부터 X부당, 병동그라미 병. 병이 지금 우리 아까 문제에서 뭐라고 해서 적극 가담을 되겠죠? 그래서 거기다가 절대정무효. 옆줄 긋고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 자, 그럼 됐어요. 다시 봐봐. 병으로부터 X부동산을 전득한 정이 선이다. 정이 선이 줄 것이고 정이 선이 맨 끝에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왜요? 병이 지금 절대적으로 무효이죠? 그러면 정은 선악불문하고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정답 몇 번이에요? 3번. 자, 다음에 8번 한번 보셔요. 갑이 자신의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했다. 그 사실을 잘 아는 병이 뭘 했다? 그냥 알기만 하는 게 아니죠? 뭘 했어요? 인간. 적극 가담. 뭐 더 이상 볼 필요 없죠? 적극 가담이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어떤 무효다? 절대적 무효.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1번. 갑과 병 사이의 계약은 뭐? 무효. 2번. 을은 병에게, 을 동그라미, 을은 병에게 소유권 이전 느끼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왜요? 을은 그래서 현재 소유자 X죠. 현재 소유자가 아니고 또 을은 갑하고 계약했어, 병하고 계약했어? 갑하고 계약했으니까 갑한테 이전 느끼를 해달라고 해야지. 아무 관계없는 병한테 이전 느끼 하라고 하면 안 되죠. 알겠죠? 그러다 맨 끝에 써. 맨 끝에 말했어요. 을은 갑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해야 이렇게. 을은 갑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3번. 을은 갑을 대위하여 을은 갑을 대위하여 병에게 말소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대위. 그래서 직접 말소 청구 X. 직접 말소 청구. 그러니까 딱 보면 이중매매에서 항상 나오는 문제가 거기에요. 알겠죠? 몇 가지만 딱 알면 되겠죠? 자, 4번. 병으로부터 병 동그라미 병. 절대적 무효죠? 절대적 무효. 병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전득한 정 동그라미 정은 뭘 불문하고? 선악 불문하고 보호 X. 선악 불문하고 보호되지 아니한다. 5번 틀렸죠? 그래서 선악을 불문하고 보호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4번. 그다음 5번은 을은 갑하고 병 사이의 매매 계약에 대해서 줄고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채권자 취소권 써. 거기다가 채권자 대위권 행사 가능. 채권자 대위권. 아까 우리 뭐라 했죠? 직접 말소한다, 대위에서 말소한다? 대위에서. 그게 바로 채권자 대위권이란 말이에요.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 가능. 이렇게. 자, 9번이요. 9번 이것이 25회예요. 25회. 작년 시험이에요. 25회. 그렇죠? 자, 9번 한번 봐봐. 갑은 자신의 엑스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중도금을 수령한 후 다시 병에게 매도하고 이전 등기까지 했다. 딱 여기서 보면 뭐 어쨌다는 말은 더 이상 없죠. 일단 갑은 을하고 계약을 하고 중도금 수령 줄고 봐. 써. 거기다가 뭐라 써야? 계약금만 수령한 경우. 계약금만 수령한 경우. 계약금만 수령한 경우 이중매매 X. 왜 이중매매가 안 되죠? 계약금을 준 사람 뭐하고? 포기하고 받은 사람 몇 배를 주고? 2배를 주고 계약해자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무슨 문제가 없어요? 이중매매 문제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중도금을 받았죠? 중도금 받으면 이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한번 볼까요? 1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줄거 봐. 특별한 사정. 적극 가담이 없는 한 이 말이잖아요. 적극 가담이 없는 한 누가 소유자다 누가? 병이 소유자죠. 왜?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니까. 유효. 이중매매는 유효니까. 알겠죠? 병은 소유권 취득. 2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뭐 없이 여기 지금 특별한 사정이 없단 말은 지금 갑이 지금 병한테 지금 등기를 해줬죠? 그럼 누가 지금 소유자가 된다? 병이니까 갑은 을한테 더 이상 등기해 줄 수 있어 없어? 없죠. 그걸 뭐라고 그래? 이행 불능이죠. 채무 불행이죠. 계약을 해제해야죠. 채고한다 안 한다? 안 하고 거기 그걸 얘기하죠. 그래서 채고 없이 맨 끝에 해제 옆줄 긋고서 맨 끝에다가 이행 불능 상태이므로 이행 불능 상태이다. 왜 이행 불능이죠? 갑이 지금 누구한테 등기해줘 버렸어? 병에게. 오케이. 그래서 그렇다 이 말이죠. 3번 병이 갑의 을에 대한 배명에 줄고 적극 가담. 병이 적극 가담. 그럼 뭐죠? 무효죠? 그러면 을은 병을 상대로 을은 동그라미 써 거기다가 소유자 X.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동그라미 직접 말소 동그라미 청구 동그라미 직접 말소 청구에다가 직접 X하고 뭐라고 해야 돼? 갑을 대위 이렇게. 그래서 직접에다가 뭐라고 써야 돼? 을은 병을 상대로 직접 거기를 갑을 대위 이라지. 대위에서 청구한다. 4번 갑과 병의 계약이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 줄고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를 뭐라고 한다? 적극 가담. 그 다음 병 동그라미 병 그다음 또 써 절대정 무효. 절대적 무효죠? 그러면 정은요 뭘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전득한 정은 선이이더라도 줄고 정은 선이이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여기까지. 그것을 뭐란다? 절대적 무효. 5번 만약 병의 대리인 무가 병을 대리하여 엑스토지를 매수하면서 갑의 병의 적가담 줄고요. 병의 대리인 무가 줄고 맨 끝에 갑의 배명의 적극가담 써 거기다가 적극가담에 써 뭐라 쓰냐면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 이렇게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 적극가담 했냐 아니냐 하는 것은 지금 대리인이 지금 뭐를 했다고 돼 있어? 적극가담했다고 돼 있죠. 지금 적극가담했죠. 그러면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그래서 적극가담했다면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병이 누구죠? 본인이죠? 소유권을 취득한다. OX, X. 모르는 병 동그라미 본인은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리인을 기준. 대리인은 지금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그래서 본인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요 이중매매예요. 그래서 이중매매에 관한 모든 걸 다 여기까지니까 이거 이상은 나올 거 없어요. 알겠죠? 여기 있는 것만 여러분들 반복적으로 보면 돼요. 잠깐 쉬었다 다시 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몇 번? 몇 번? 3번 5번이라고? 직접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틀렸네. 3번 병의 대리인 무가 병을 대리하여 엑스토를 매수하면서 갑의 병에 적극가담했다. 적극가담 무효죠?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병은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여러분요 병을 대리인 무니까요 병을 대리했죠? 그러면 3번하고 5번이 왜 이렇게 돼 있지? 아마 원래 이거 기출문제를 남한테 쳐달라고 한 거거든요. 오더를 쳐달라고 한 거여서 오더에 잘못 나왔나 봐요.